제가 요번에 네. 한 가지 이제 주제거리를 들고 왔어요.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예. 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장관이라는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과연 이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의 그 운기라든지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 선생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사주는 이제 제공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주를 굳이 안 주셔도 왜냐하면 또 영으로도 보고 하기 때문에 나이만 와우. 얘기하셔도 얼추 다 나와요. 리스펙트! 근데 이 나이에 이 정도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래도 이분도 머리는 똑똑하고 지식이 좀 많고 해요. 그렇지만 누가 옆에서 받쳐주지 않는 이상 이분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올 정도면 기인이 있든가 아니면 옆에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있는 분, 옛날부터 알고 지냈던 연줄이 있던 분, 그런 분들이 나를 밀어주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일반 분들은 사실 몰라요. 저희는 또 이렇게 신을 모시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항상 보면 어두워요, 이분이. 왜냐하면 그 정도 올라갈 때는 내가 대범하게, 업무도 대범하게 봐야 되고 내가 업무를 일처리를 딱딱딱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지. 아니 그럼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뭐 그런 연줄이라든지 뭐 배우의 세력이 있다고 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때까지 왔어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그렇게 왔잖아. 인맥으로 왔잖아, 거의. 이분만의 문제만은 아니야. 인맥이라는 게 우리가 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꼭 우리가 물갈이가 되잖아. 그러면 그 배우의 세력이 누군지 어떤 기운으로 다가오는지 선생님 좀 말씀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뒷백이라겠죠. 뒷백. 망신수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 조심. 여자구나. 여자 조심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뒷백은 누구나 어떤 분들은 다 보면 뒷백이라는 게 다 갖고 있어요. 정치권은. 사실은 그런 거 없지는 않아요. 일단은 법무부 장관을 좌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배우 세력이 좀 여자의 기운으로 그렇죠. 다가오고 네. 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망신수를 조심을 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사람의 입설의 기설이 잘못 전달이 되게 되면 망신수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아무 사이가 아니야로 하도 알고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망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어깨가 무거워요. 이분도 큰 거를 짊어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 어깨에 큰 돌덩어리 2개를 짊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아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뢰밭에 서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제 밟으면 이제 터지는 거지. 그러면 그 배우의 세력이 혹시 영부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어차피 그 줄로 오셨잖아요. 어쨌든 그 세력 줄로 올라오신 거잖아. 안 그래? 그 나인으로 올라왔잖아. 어쨌든 간에. 그 나인이잖아. 누가 해줬던 뭐를 했든 간에 올라온 자리가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그렇지만 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것만 조심하세요. 여자관계. 사람이란 게 털면 문제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판단은 보시는 그쵸. 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네요. 21일 동안 이제 좀 기도에 이제 집중하시면서 응답받으신 부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하반기 뭐 부분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이제 하반기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도 제가 한번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또 한 번에 고비가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슬슬 오기가 시작은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이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힘들어요. 왜? 방역 지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지켜요?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지. 맞습니다. 하반기 때 가면 또 한 번 들썩거리고 시끄러워요. 이거로 인해서 정치를 하니 못하니 또 탄핵을 해야 되나 촛불 시위를 해야 되나 임기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네. 너무 구설이 많고 입설이 많습니다. 현재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시끄럽죠. 이제 터진단 말이에요. 하나하나씩 터지게 되어 있어요. 네, 최근 또 그 경찰들, 예. 예. 너무 성급하다 그래 이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군이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이제 올라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 국민의 경제적인 문제가 흐름이 더 중요하답니다. 이게. 근데 그거는 뒷전이고 이런 거부터 잡으려고 하시니 되겠냐고. 민심은 떠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임기가 몇 년이라는 세월이 또 남았어요. 네.
근데 올해 대통령이 됐다고 이걸 다 해결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국민도 또 등을 돌려요. 하시는 말씀 그럴 거야. 저 새끼 뽑아놨더만 저 짓거리 한다고. 대통령이 되셨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가 빌어봤어요. 사실 기도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참 살아가는 게 굉장히 버겁고 힘들다. 대통령의 정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운도 바뀌어져요. 왜? 그분이 먼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운기로도 우리나라가 좌우지가 된단 말이에요. 해결이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시려고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적인 문제, 민생 사는데 뭐 불편함 없나 그거부터 살피시고 그런 큰 문제들은 다음에 넘어갔을 때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유턴을 하시든지 다시 돌리시든지 하세요. 이 말년에 우리가 하반기에 국운이 정말 잘 풀고 잘 넘어가시려면 국민부터 살펴보세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 당에서 정말 나오는지와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 행보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분도 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왜냐면 더 나아가면 대통령 후보로도 또 차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에서 내려와서 이분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지금.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악을 품고 나온 걸까요? 칼을 품은 거예요. 이분은. 그럼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 나오면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당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새로운 당을 만들 확률이 높을까요?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당으로도 또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이분한테는 갈림길이 됐어요. 현재. 어쨌든 PR을 해놔야지만 자기가 어떤 현실이 왔을 때 처했을 때 그게 나한테 플러스가 되거든요. 당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분은 자기의 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설립을 하신다 하더라도 자기가 또 앞날에 출세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분은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당당하게 쓰겠다는 각오도 가지고 있어요. 올해 잘 넘어가야지만 이분은 내년에 좋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민년에. 그래서 개면년에 들어갔을 때 이분은 무슨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내후년에 운기가 한번 바뀌는 걸까요? 당연하죠. 왜냐면 이분은 내년 23년도에 제가 운기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한테.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금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찬밥 신세가 돼가는데 이분이 계속 있겠냐고. 실적은 쌓아놔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에 계속 있기는 힘들어요. 이분이. 네. 버틸 힘이 없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 24년도에 또 바라볼 수 있어요. 보궐선거에. 네. 판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다. 그럼 지금 그 이준석 의원을 보면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그럼요. 상황이. 그런데 선생님이 올해 좀 준비를 잘하면 이제 내년이 되면 운기가 바뀌어서 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럼 정말 이번에 슬기롭게 잘 넘어가면서 준비를 정말 잘하면 내후년에 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분은 국민의힘에서만 보내려고 궁지에 몰았어요. 당에서 탈퇴를 시키려고. 나갈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또 다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4년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분한테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죠. 네. 국회의원은 지금 현재 내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가 기로에 섰어요. 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넘어가면 이준석 의원에게는 큰 반전이 오면서 큰 반전이 와요. 네, 정말 더 좋은 그럼요. 성과를 바라볼 수 있다. 경험을 잘 하셨으니까 이분도. 네, 그럼 정말 이렇게 차근차근 잘 올라간다고 하면 정말 대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분은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그림도 그리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출마까지 바라보고 하시는 분이에요. 자격 요건이 되면 네. 이제 출마를 하겠다.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준석 의원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더 큰 보답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힘을 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더 열심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 이야기 다들 이제 좀 꺼려 하시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또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